비가 온 뒤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고 맑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돌발 상황으로 답답한 구간들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갈분기점 1차로에서 났던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이제 갓길로 옮겨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이램프 부근 이어서 일대가 매우 혼잡한데요. 기흥 나들목부터 5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 양재 부근부터 반포까지 일찍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반대 부산 쪽 반포에서 서초 사이와 죽전 부근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차들이 많고요. 더 내려가 오산 부근 5차로에는 차량이 고장으로 서 있으니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조남 분기점 일산 방향 진출램프 갓길에서 역시 고장 차량을 처리하고 있고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 금천 부근과 팔곡 분기점에서 용담터널 사이 그리고 비봉 쪽으로 막히고요. 송악 부근에서도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으니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선감학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부산의 형제복지원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성감도에서 벌어진 성감도의 성감학원이라는 어떤 시설이 있었고요. 그 시설도 어떤 소년들, 아동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강제 노동시키고 인권 유린하고 이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피해 사실 보면 이게 뭐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우스운 일이지만은 형제복지원 못지않아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진상은 아직도 거의 밝혀진 게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주말에 이 추모 행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 성감학원 아동국가폭력 피해대책위원회 김영배 회장님 모시고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자꾸 해야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겠습니까?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회장님 그 성감학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 옛날 얘기부터 조금씩 좀 천천히 좀 여쭤볼게요. 회장님은 몇 년도에 이 성감학원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셨나요? 예, 저는 63년도에 성감학원에 입소해가지고 네. 68년 계절은 모르고 68년까지 있었습니다. 63년도에 몇 살이셨어요? 그 당시에 9살이었습니다. 9살이요? 어쩌다가 거기에 끌려가게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이 집에 얹혀 살았죠. 그 당시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네. 누이 집에 왔다가 누이 집이 충무로에 있었으니까 서울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잡혀간 것은 이제 남대문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서울시립 아동보호소를 거쳐서 이제 고향이 경기도라는 이유로다가 이제 성감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8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예. 그러니까 아동보호소 들어갈 때는 8살. 근데 8살이면은 그것도 뭐 말도 잘 하고 당시에 그 경찰이 회장님을 이렇게 잡아간 이유가 뭐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잘 너무 어릴 때라. 그렇죠. 아니요. 기억이 안 난다기보다 예. 그 피해 원하들이 예. 보편적으로 잡혀온 저기를 보면은 자기 항변할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경찰관만 봐도 무서운 그런 시기였었고 이유를 대고 왜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반항도 못하고 잡혀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예전에 그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 보면 경찰들이 실적을 채우려고 형제복지원에 수용을 하면은 실적이 늘어나니까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이제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여기도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아마. 아니 같은 적이에요. 같은 우리가 거예요? 형제복지원보다는 성감학원이 생긴 게 1942년도 예. 일제시대 때 생겼지만 그 형제복지원하고 아마 그 인권 유린 당한 건 같은 적이에요. 예. 어린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대상이 됐다는 것은 같은 적입니다. 어쨌든 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다른 아동 보호소를 거쳐서 성감학원으로 수용이 됐어요. 회장님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이 상황이 어떻든가요? 성감학원에. 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모든 것이 공포스러웠죠. 뭐 8살짜리, 9살짜리가 뭐 그렇죠. 네, 그 큰 사람들 보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그냥 무서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포 분위기. 무슨 일을 시켰어요? 애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고 보도에서 봤는데. 그건 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어떤 걸 했어요? 계절마다 이제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했어야 되고 네. 아니면 뭐 축사, 뭐 양잠 아니면 이제 겨울에는 뭐 밭을 개간한다든가 그런 걸 실질적으로 제가 했으니까요. 노동을 한 거네요. 그렇죠. 물 한 잔 하시고요. 네. 목이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 그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제 노역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때 뭐 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잦았나요? 그 제일 무서웠던 게 이제 폭행이죠. 예. 이제 폭행은 이제 물론 그 선생들이 아동을 폭행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네. 보편적으로 이제 원생들 간에 그 원생도 이제 큰 아이들이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예. 작은 아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같이 8살, 9살. 예. 그건 이제 큰 아이들은 뭐 14, 15, 예. 15, 뭐 한 20살짜리도 있었어요. 뭐 그 어른이지 뭐 어른들이 때리는 거나 같은 예. 거지. 제일 무서웠던 게 하여튼 폭행. 왜 때리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때리는 건가요? 그냥 그 외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왜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예. 그냥 기분 나쁘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다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리니까요. 이게 또 잘 많이 죽었다, 숨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도망가다 제일 많이 이제 죽는 사람은 도망가다가 예. 바닷물에 이제 제가 그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 아동이 제일 많았고 이제 맞아서 죽고 뭐 이러는 거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고 물에 빠져서 죽고. 예, 물에 빠져 죽고 이제 질병 그다음에 이제 먹지 못해서 뭐 영양실조라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고요. 밥도 잘 안 먹였습니까? 먹는 그러니까 매 맞는 거하고 먹는 것은 아마 이 공통적 그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아주 굶주림이라는 것은 뭐 겪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막 모든 게 떨려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죄송합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제가 이런데 예.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죄송하죠. 예. 하여튼 먹는 것은 이렇게 부실했다는 게 아니라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이게 부식이 나오는데 네. 제 기억에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강냉이밥 이렇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데 강냉이밥 하면 한 8홉이 강냉이고 2홉이 이제 보리하고 네. 뭐 이렇게 잡곡이 섞이는 그게 이제 식사인데 그것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니었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영양실조라든가 질병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아동들도 많이 있었고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그런 사례도 있었고 사례도 있었고요. 실제로 많이 죽었던 경우는 도망을 치다가 이게 섬이니까 네.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이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이 바다를 건너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거겠죠, 아마도. 그렇죠. 거기는 이제 울타리가 없다는 것이 이제 섬이니까. 예. 그리고 그 조루라고 그래야 되나? 물빨이 그 샘이 빨랐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100m를 건너려면은 한 300m 이렇게 떠내려갈 정도의 어떤 그 물살이 셌는데 예. 어린 아이들은 그 뭐라 그럴까 물 있는데 꺼정 가려면 그 뻘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뻘을 가다 보면은 이제 체력이 다 소진돼서 막상 물 있는 데 가면은 뭐라 그럴까 기운이 없다 그럴까 그래서 아마 죽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물을 건너지 못하고. 그 기사에 보면요, 그렇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아동들이 3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추정인데요. 예. 추정인데 왜냐하면 추정이라는 것은 그 사망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 자체가 없다. 예. 예. 기록이 없고 경기도에서도 그 이번 조사에서 나온 거지만 예. 행불자가 833명이에요. 833명이라는 인원이 다 죽었느냐? 그러면 제가 뭐 네. 대답은 못하고 행불자가 좀 의문시되는 게 있어요. 그건 앞으로 밝혀져야 할 그 문제고요. 예. 그러면은 그 조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또 동료 어린이들이죠. 그러니까 아동들을 실제로 다른 아동들이 수습을 해서 산에다 묻고 뭐 이랬던 경험도 실제로 있으셨습니까, 선생님도? 그거는 매번 그렇게 도망가다 죽은 아이들을 수습하는 과정은 그 원아들이 하니까 선생 입회하에 예. 그럼 뭐 그래가지고 뭐 야산 여기저기에 묻힌 것은 우리 저 생존자 증언을 통해서 네. 이미 밝혀진 거고 네. 그 제가 그 우리 저 모임 단체를 네. 이끌다 보니까 그런 사례 이제 증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된 적이 많습니다. 그 선생님이 나중에 그 68년도에 거기서 나오게 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예.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뭐라 그럴까 순례라고 그래야 되나 예. 그 순서가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배움을 시작으로 해서 인성이 형성이 되고 그런 과정 없이 뭐 과도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시기를 성감도에서 보냈기 때문에 네. 사회생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뭐 세 분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건 아예 전무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성격도 그렇게 뭐 외성적이지도 않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 사회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뭐 기술을 그냥 어떻게 그 당시에 기술을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78년인가 박 대통령 시해 사건 나던 해에 중장비 면허를 따가지고 90년대부터 이제 그 업에서 이제 종사하면서 애들을 이제 양육하고 가정을 예. 이뤘습니다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더 상담하면 많겠죠. 거기 출신들은 아직 결혼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앞으로 성감학원에 대한 문제가 네. 나라에서 이제 어떤 그 왜 그랬는가를 밝혀야 되고 밝히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우선 지금 뭐 경기도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어디까지 좀 진상 규명이 돼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지금 물론 저 이재명 도지사님도 뵙고 많이 신경들을 써주시고 예. 하고는 있지만 그 경기도에서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특별법을 우선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별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국회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다 일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예, 그게 현실이고 답답합니다. 예. 예, 우리는 경기도에만 당신들이 가해자 아니냐. 네. 우린 피해자고 어떤 가해자 피해자 관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법의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특별법이 입법화되고 형제복지원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거는. 네.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 행안위 예. 사무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성감학원의 어려움, 네.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를 다 설명을 하고 입법에 좀 힘써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지만 서로 정당 간에 서로 이제 이유만 되고 뭐 안 되는 이유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타까워요. 그 특별법이 있어야만이 알겠습니다. 네, 그 네, 피해자분들은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다. 네, 네. 그래야지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어떤 진상규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성감학원 아동국가폭력 피해대책위원회 김영배 회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집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최강 스포츠 오늘도 KBS 스포츠 취재부 김기범 기자 대신 박주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범 기자 어디 갔습니까? 휴가 갔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났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대신 나오셨는데 네. 뭐 계속 가시죠 뭐. 가능합니까? 자, 분위기 좀 바꿔서 첫 번째 네. 소식. 첫 번째 소식도 별로 안 좋은 소식이네요. 박한희 선수 삼성에 네. 결국 은퇴를 선언한 거죠? 네. 어제 내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식할 정도로 화제가 됐었는데 알고 네. 보니까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음흠. 이 프로야구 최고령 선수인데 박한희 선수가 이제 음주운전 적발이 되고 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은퇴하겠다 발언을 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 경위는 지난 26일 이 키움전에서 9회 말 극적인 대타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예, 팀을 공동 6위로 올려놓고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 주변의 지인들과 저녁을 예. 늦게 먹고 술을 한 잔 마셨답니다. 근데 그 마신 양이 좀 과했던 모양입니다. 예. 술을 마시고 집에를 귀가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을 등원시켜 주려고 아침에 단속에 걸렸군요. 예, 오전 9시에 예. 등원시켜주고 집에 오는 길에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냈군요. 네, 예.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이제 뭔가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